웹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웹툰이라는 거는 번역을 할 때 책 번역, 영화 번역이랑 다르게 시각적 번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의 움직임, 성격 이런 것까지도 텍스트 안에 시각적으로 녹여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시각적 현지화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아까 잠깐 들었었던 중국의 이태원 클래스 타이틀, 오리지널 타이틀 같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타이프를 하는 것처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태원 클래스 말고 우리가 지금 다른 작품의 타이틀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오리지널로 새로 만든 거죠? 맞습니다. 위대한 소원이라는 작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던 거예요? 위대한 소원의 이 작품 자체 안에는 그 여자 왕 이런 게 있어요. 요황의 신원, 여자 왕의 아니 황제의 마음이다. 요거는 완전히 전체 스토리를 읽어서 읽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색깔 보시면은 노란색이에요. 요거는 황제면은 노란색이다. 그럼요. 금으로 가야죠. 골드하게 가야죠. 요거 중국 사람 습관입니다. 습관이고요. 실제 영어 밑에 조금만 영어 있어요. Great Wish 요거 있는데 요거는 위대한 소원의 원래 뜻이고 보다는 요거는 더 스토리의 묘사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계모인데 딸이 너무 귀여워라는 이제 로맨스 판타지 작품이고요. 네.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주인공이 계모로 이제 다시 환생을 한 거죠. 환생을 했는데 딸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딸한테 되게 잘해주는 계모가 되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계모가 딸을 귀여워한다 이제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좋은 계모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덕한 계모가 아니라 계모를 이제 설명을 할 때 wicked mom, 뭐 wicked stepmom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wicked하지 않은 stepmom이다, 계모이다라는 거를 표현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췄고요. 왜냐면 영미권에서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라서요. 여자 주인공이 원래 아동복 디자이너였어요. 원래 그 환생하기 전에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막 이제 환생하고 나서도 막 그 딸한테 막 옷도 해주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로고에 보시면은 Not So Wicked Stepmom인데 저 so가 그 바느질 할 때 so거든요. 근데 이제 so가 SO로 하면은 그다지 위키드하지 않은 스텝맘이라는 건데 그래서 같은 발음이니까 소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SO인데 초월 번역인 거죠? 초월 번역인 거죠. 그래서 Not So Wicked Stepmom이 된 거죠. 바느질 한 것들을 이제 모티프로 삼아서 이제 로고에 녹인 것입니다. 기존 우리 원작을 정말 초월한 번역인데 저거 아이디어 내신 분은 뭐 상 같은 거 받았어요? 너무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는. 되게 엄청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냥 이제 저거를 본인이 생각해내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처음에 이거 어때요? 하고 했는데 너무 천재적인데 막 이랬더니 일어나서 본인한테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는 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똑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사님 화이팅! 번역이라는 거는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너무 신경 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에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시각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감각들이 비주얼로 나와 있고 이게 텍스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한국말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의 의성어, 의태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저도 몰랐는데 의성어, 의태어가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나라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 게 거의 많이 없는 언어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의 번역도 굉장히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효과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감각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쾅, 붕,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액션, 행동도 뭐 두둥, 뭐 아니면은 슬쩍,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액션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표현해요. 효과음이. 부글부글, 뭐 울컥,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효과음이 단순히 소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 액션, 소리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녹여내서 표현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지도 하나 보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쾌행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쾌행은 depressed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쾌행은 exhausted 완전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또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포인트적인 접근으로 됐던 번역일까요? 네네네. 주인공이 퀘스트 쓸 때 했어요. 그때구나. 네, 그래서 이 쾌행은 좀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epressed
번역했어요. 네. exhausted는 네. 여기에서는 그 주인공이 밤새서 너무 피곤하니까 네네. 몸의 선택을 쓰는 네. 효과음이라서 그대 exhausted 사용했어요. 대만도 보니까 쾌행을 또 다른 단어로 지금 바꾸신 것 같거든요. 중국어에 없는 의태어 쾌잉을 캐릭터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번역하는데 첫 번째는 멍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홀쭉해졌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상태를 그냥 단어로 집어넣어서 보여주신 케이스네요. 의성어, 의태어가 조금 있다고 하는 언어가 또 태국어 언어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 태국어에서는 지금 저희가 쿠웅을 보고 있는데 이 쿠웅을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태국에서. 네, 태국어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쓰는 느낌이 한국어와 같지는 않나요? 지금 보여드린 쿵은 두 상황이 달라서 쿵의 번역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쿵은 등장의 의미로 나온 쿵이라서 두둥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 쿵은 부딪히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같은 의성어가 이태가 있긴 하지만 또 쿠웅이라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연미권 또 보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따둔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긍은 뒤에 갑자기 사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서도 드든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든든 그런 소리 나오니까 우리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네. 나튼. 아래 역시 또 템퍼의 한 장면인데 여기는 또 똑같은 쿠웅인데 다른 단어가 쓰였거든요. 저건 네. 어떤 느낌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크크는 나오는 사람은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그 시옷에 붙이는 것 있으니까 그 붙이는 소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thud 사용했어요. 마지막도 똑같은 또 쿠웅인데 저기도 또 다른 단어거든요. 그거 그 상황 그 선택의 긍이니까 네. 느낌을 그 사람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glum 뭐 depressed처럼 glum 슬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단어로 하고 어떤 건 의성어로 왔다 갔다 하기도 네, 하네요. 네. 의성어, 의태어 관련해서 또 번역하시면서 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 혹시 더 있나요? 여기 쓱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쓱. 네. 정말 우린 익숙한 단어인데. 한국 웹툰에서는 쓱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쓱이에요. 이것도 쓱이고, 이것도 쓱이고, 네. 이것도 쓱이고, 다 쓱이에요. 네. 그래서 번역할 때 그 상황 보시고 어떤 행동하는지 그것을 전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raise. 그래서 그 독자들이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쓱은 lift라고 들어봤거든요. 네. 그것은 행동이라서 네. lift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쓱은 정말 우리가 익숙한 쓱이죠. 쓱. 그것은 슬라이드 쓱이라서 책상 위에 서류를 넘어뜨는 행동이라서 번역했어요. 일단 미국 코믹스에는 저런 식으로 단어를 활용하는 게 많지 않다고는 들었어요. 이렇게 딱 의성어, 의태어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든 간에 만화에 등장했을 때 해외 독자분들에게 낯설게 다가가진 않나요? 이런 게? 이제 물론 미국의 어떤 코믹스에서는 저런 식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효과음은 많이 없는 편이고 효과음 자체가 한국이나 일본 만화처럼 많이 사용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뭐 일본 만화나 한국 웹툰을 보시는 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만화의 문법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네네. 그럼 저런 exhausted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렇게 상태 표현을 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약속인 거죠, 독자와의. 이렇게 눈에 알이 없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피곤한 상태인 거구나. 이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좀 줄이 내려오거나 색깔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뜻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각적인 약속인 거죠. 근데 그게 여기에 줄이 3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멘붕이 온 거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미셔너리 선교사가 된 것처럼 지금 이 문법들을 전파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특별히 고생을 하시는 팀이 불어팀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불어 번역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의성어, 의태어로 갔을 때. 불어는 영어보다도 의성어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소리 위주의 효과음 의성어가 정말 없는데 의성어, 의태어를 원래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네.
소리 위주의 효과음이 아닌 뭐 명사나 동사를 포함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 웹툰에 나오는 효과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네.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네. 명사나 동사 이런 거 외에 대사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갸웃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영어로 치면 what 이렇게 번역을 한다던가 네. 그리고 만약에 대사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은 폰트를 바꾸기도 해요. 그림과 효과음이 같이 나오면은 괜찮은 편인데요. 간혹가다 효과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각또각이나 지글지글. 그렇게 만약에 의성 어태어가 없는 언어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불가피할 때는 삭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방법도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불어 번역자님들은 그렇게 의성 어태어가 되게 아무 맥락 없이 나오면 한숨부터 쉬고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되게 미아 씨 말씀하시는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 작은 한숨들이 느껴져요.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지. 작가님들 혹시나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약간 이거 유럽에 통할 것 같다, 프랑스에 좀 통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의성어 어태어는 자중하시길 제가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언어권도 혹시 이렇게 좀 삭제를 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일본은 우주이나 이런 게 기계적인 의성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화 안에 한 반 정도의 예를 들면 슈 계속 슈 이렇게 되게 많아요. 네. 스크롤 내려도 계속 있는 건데 슈. 계속 화면만 바꾸고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 유저들이 보면은 이거 뭐지? 이거 소설인가? 한자어로 그걸 딱 보면 네, 계속 같은 예를 중국어로 슈 이렇게 번역해서 같은 글자 나오면은 성의 없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슈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희 윤색할 때는 그 바로 이렇게 슈 뒤에는 알 거예요 유저들이. 이게 이런 식의 삭제 및 수정이 이렇게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물결을 사용하는 언어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표현하기 애매한 글자들도 분명히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뒤적, 후구구 이런 건 번역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뒤적뒤적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한국어는 뒤적을 같이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Russell, Ramag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단어를 한다던가 그리고 예를 들면 비 올 때 막 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샤는 슈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는데 쿵쿵구구구구구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길이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배치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다 보면서 그거를 매번 다른 단어로 하려면은 정말 그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읽을 때도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잘 읽을 수 있는, 잘 어울리는 단어 선택도 해야 해요. 내가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웹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의성어 어때요? 잘 생각하시면서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근데 들어요. 작가님들의 뭔가 크리에이티비티를 한계를 줄 수는 없고요. 그거 현지화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들을 원하시는 대로 그리시고 저희는 그걸 그냥 잘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제가 싫어해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만들어주시고 이분들이 밤을 샐 뿐이니까 편하게 그려주시고 저는 이런 시각적 현지화 얘기했을 때는 먼저 의성어, 의태어 정도 디자인 많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되는 지점 이런 거 더 있을까요? 템빨 같은 경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설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게임 창이 나와요. 맞아. 저런 거 금방 나오죠. 네, 네. 계속 저런 게 나오는데 네. 이게 나라마다 뭐 게임에 보통 나오는 폰트도 다르고 레벨업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워딩도 달라요. 게이머 언어나 게임 용어가 다르잖아요. 네, 영어도 다르고 문장 형태도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도착권이 영미권이다 그러면 영미권의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UI가 나오는지 다 조사하고 문장 형태 조사하고 해서 아예 그 게임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장을 다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한국 게이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영어 표현은 그 괄호를 쓰는 방식부터 네, 다른.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네네. 이런 것도 그럼 레티샤 팀에서 그런 게이머들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죠? 네네네. 미국은 게임할 때 이런 단어가 쓰인다. 좀 신경 써서 한 거 있나요? 게임 느낌을 느껴야 해요. 네. 그거 때문에 똑같은 게임에서 나오는 단어 써요. 저도 이걸 영어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 표현들은
그 패시브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게임에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다. 네, 네. 하는데 영어 게임을 보니까 굉장히 패시브가 아니게 쓰였거든요. 네네네. 액티브 보이스 써요. 네. 네, 그대. 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정말 게임 용어로 바꾸신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대만 버전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게임을 좀 활용해서 대만 게이머들이 사용하는데 익숙한 언어로 바꿨겠다 좀 이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아마 똑같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도 한국어는 대륙 전역에서 명성이 500 상승합니다라고 되는데 영어는 아예 그냥 플러스 500 이렇게 나온 네, 것도 스tats 올 때 네. 플러스 써요. 낼 때 마이너스. 영어로 그 stat이 increased 이렇게 쓰지 않고 아, 플러스 네, 하니까. 네, 네, 네. 그치, 왜냐면 이게 어색하게 가면은 미국에서 게이머 하시는 분들이 웹툰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게임 안 이런데? 이럴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정말 게이머들 맞춤식으로 바꿨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1차 작업을 하고 윤색 작업을 하고 5번 퀄리티 체크를 하고 이러시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한국 웹툰이 세계적으로 조금씩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분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